안녕하세요. 부티나라 올라우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계세요? 집. 저희가 잠도 자고 생활도 하는 공간이잖아요. 저는 제 공간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인지 집이 무엇인가에 굉장히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귀가 솔깃하시죠? 그럼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강지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공간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를 고민한 건축 인테리어 디자이너 강주영이라고 합니다. 집에 대해서만, 공간에 대해서만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대표님한테는 집은 무엇이죠? 일단 제가 생각하는 집은 무조건 편해야 된다 이런 건데, 저희가 공부를 했던 전문가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집에 대해서는 르꼬르비제라는 건축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은 거주하는 기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사실 집에 있으면 행동이 부자연스럽거나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집에서 살 때. 너무 아니죠. 그건 내 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신체 사이즈에 맞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이것들을 정교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집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거주하시는 집이 만족스러우신가요? 저는 만족스러운 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대표님, 사람들이 내가 지금 거주하는 집이 내 욕구에 충족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체크하는 기준을 저희 그 업계에서 전문가적인 용어로 주거 욕구라고 합니다. 주거 욕구. 네. 오늘 어려운 말이 좀 많이 나올 것 네. 같습니다. 최대한 한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예. 이 주거 욕구는 그 매슬로의 욕구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론인데요. 가장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 세 번째가 사회적 욕구, 네 번째가 자아 존중의 욕구, 다섯 번째가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대표님 좀 쉽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생리적 욕구는 저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휴식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해소가 되는지를 체크를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의 욕구는 어떻게 더 이상 쉽게 설명드리나요? 내가 그쵸. 위험하지 않은, 내가 여기 집에 들어가면 내가 안전하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욕구들. 그다음에 사회적 욕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에 대해서, 특히 한국 사회는 체면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요즘엔 아이들도 너 몇 평에 사니?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 욕구는 이런 사회 안에서 나의 주거가 어떠한 그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우리 뭐 랜선 집들이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랜선 집들이를 하면서 나의 뭐 사회 속에서의 나의 그 주거 환경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자아 존중의 욕구 단계로 넘어가기도 해요. 랜선 집들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 예뻐요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또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건 그렇죠. 이런 게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하면, 집을 봤는데 굉장히 디자인이 특이하고 굉장히 멋진 집들이 있잖아요. 왜 이런 조개 껍데기로 집을 이렇게 지었지? 뭐 이런 집들. 이런 집들은 그 건축주의 자아 실현의 욕구가 구현이 된 그런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제가 조금 이해한 대로 풀어보자면 생존 욕구는 정말 먹고 자고 쉬고 거기에 내 만족이고요. 그리고 안전의 욕구는 그래도 내 집에 있을 때 가장 모든 것부터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욕구. 맞죠? 그래서 사회적 욕구는 우리 집이 그래도 그래 나쁘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 부를 수 있고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 거. 제가 이해를 전문가신데요? 제가 올라가 좀 똑똑합니다. 그리고 자아 존중 의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랜선 집들이나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 집이 나를 대변하는 정도. 그리고 자기 만족감도 높일 수 그쵸. 있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아 실현 욕구는 정말로 내가 이 집에 사는 것만으로도 내가 스스로 만족감이 100% 이상이 되는 걸.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쵸. 예, 나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 나는 이런 집이 자랑스러워.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게다가 이건 제 생각인데 약간 부동산의 가치로서의 욕구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우리가 뭐 나는 강남구 청담동에 100평짜리 주택에 살아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아, 그 집이 디자인이 잘 돼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자기의 가치가 그 부분에 포커싱 돼 있으면 그분은 거기에 만족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요즘에 보면 TV 같은데 이제 주거 공간, 집에 대한 이야기를 푸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곰곰이 이렇게 보다 보면 느끼는 게, 아, 저는 이렇게 함께, 투게더,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사람마다의 이제 관점에 따라서 원하는 게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이게 그 가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보통은 그 사회적 욕구 단계로 풀어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주거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 사람들은 아, 나의 사회적 욕구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욕구로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사람들과 상호 관계를 맺는 그런 공간이 보통 예전에는 어디에서 진행이 됐죠? 가족 내 단란의 공간이라고 하면? 뭐 마루, 그쵸. 예, 맞습니다. 옛날 주택은 주로 거실에서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실에 다 같이 모여서 TV 보고 거실에서 낮잠도 자고 거실에서 손님들이 오면 또 거기서 밥도 먹고 그리고 뭐 친척들 오시면 또 식탁에서 못 먹으니까 상 펴가지고 거실에서 다 같이 먹고 거실이 유일하게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공간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공간이 조금씩 옮겨집니다. 어디로 옮겨질까요? 뭐 개인 주택 같으면은 뭐 테라스나 마당 뭐 이렇게 옮겨질 수 있지 않나요? 예, 테라스나 마당도 물론 이제 가족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 옮겨지기도 하는데 요즘엔 주로 주방 쪽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주택을 지을 때 1층을 아예 거실 공간을 두지 않고 주방과 그 다음에 다이닝룸, 식당으로 이렇게만 구성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는 음식하면서 되게 가족들이 다 같이 음식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손님이 오면 또 음식을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하는데 거실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실에 어떻게 해요? 막 누워서 TV 보고 낮잠 자고 우리 여름에 아버지들 러닝 셔츠만 입고 막 누워 계시고 막 이런데 손님 오시면 우리 어릴 때 어땠나요? 갑자기 막 옷을 찾아서 막 이렇게 그런 공간들이 돼서 우리는 거실은 최대한 가족들끼리만 좀 단란하게 지내는 공간, 가족들끼리만의 사회적 공간. 그리고 주방은 손님들 오시면 어차피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하니까 주방을 그렇게 이제 사회와 소통하는 단란의 공간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죠. 저도 주방에 제일 힘을 줬던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럼 이제 주방도 그렇고 거실도 그렇고 인테리어 팁 좀 주세요. 저희가 그 선택을 할 때 생각보다 되게 많다 보니까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그 보통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팁 그리고 일반 주택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 이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 이미지 한번 보시면 예전에는 주방을 그냥 화이트한 컬러나 내추럴한 컬러로 많이 사용하고 말씀하신 대로 수납 중심으로 많이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상부장을 많이 없애는 추세예요. 왜 그럴까요? 답답하니까요. 그렇죠. 저희 집도 없어요. 네. 그래서 약간 디스플레이를 좀 강화하고 싶고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좀 트인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상부장 없이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색감도 우리는 화이트하게 구성을 하지만 이게 너무 위아래가 다 화이트하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하부 쪽을 그레이로 깐다든가 뭐 이런 차별성을 좀 두고 있죠.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주방 위주로만 얘기를 하게 됐네요. 네, 그러면 거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가? 네네. 예, 요즘 거실은 보시는 이미지처럼 저렇게 전체가 다 흰색으로 구성이 되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감재 질감만 다르게 배치를 해서 우리의 거실에 들어가는 마감재 종류가 뭐가 있죠?
저 타입을 보시면 지금 이제 타일, 대리석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저런 석재 그리고 벽면에는 페인트 그리고 소파의 패브릭 그리고 가구의 목재 뭐 이런 그다음에 뭐 테이블에 의자의 하부 베이스의 금속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소재들이 있어요. 이런 소재들로 우리가 공간을 구성하지만 색감은 전체 화이트로 표현을 한다. 이런 극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백이민족이라 그렇게 화이트를 좋아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주거 공간은 우리 보시면 짐이 되게 많잖아요. 예. 책도 많고 짐도 많고 그릇도 많고 그래서 저렇게 화이트하게 해도 사실 다 묻힙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이 화이트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시각적으로 좀 청량해 보이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포인트가 될 만한 것은 패브릭 지금 커튼들을 좀 사용을 해서 공간 전체에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왼쪽 하단의 이미지를 보시면 거실에 우리가 보통 커튼을 고를 때 전체 천정 색깔이나 벽 색깔에 맞춰서 많이 고르시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바닥재 색상에 맞춰서 커튼을 고르시면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좋은 팁이네요. 네, 그래서 색감도 우리는 바닥, 벽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주거 공간은 흰색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안정감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목재를 사용해서 약간 편안한 느낌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파를 뭘 쓰세요 주로? 저는 지금 가죽을 쓰긴 하는데 저는 패브릭 약간 이렇게 신봉자고긴 하거든요. 느낌도 따뜻하고. 겨울에 우리나라는 겨울에 굉장히 춥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소파에 앉으면 화들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가죽 소파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느낌들 때문인지 요즘에는 패브릭 소파를 많이 사용하시고 색감도 참조 이미지처럼 저렇게 다양한 색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가죽 소파를 주로 사용해 보셨다라면 패브릭 소파로 한번 교체해 보시는 것도 권할만 합니다. 요즘에 패브릭 소파가 오염에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저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약간 언밸런스하게 놔도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다양한 구성에 꼭 세트로만 구성이 안 돼도 하나하나씩 소품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1인 체어는 좀 다른 브랜드에서 가져오고 다른 디자인을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해도 꽤 괜찮은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하나만 사놓고 돈 있을 때 하나씩 사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좋은 팁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간략히 조금 정리를 하자면 요즘은 거실 문화에서 주방 문화로 가는 시대다. 주방에서의 사람들과 관계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방에 신경을 쓰자. 그리고 거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한 틀에서 너무 얽매이지 말고 조금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하면 좋다. 맞습니다. 저 똑똑하시네요. 굉장히.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유용한 특히 바닥 색깔의 커튼 패브릭을 맞추면 실패할 확률이 적다.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올라가 준비했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저희가 강주연 대표님 모셔가지고 더 디테일한 얘기 해보려고요. 여기까지 부티나라 올라운지였습니다. 같이 안녕하시죠? 안녕.